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횡보장세가 나오고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바닥 라인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또 꿈틀꿈틀 올라가는, 그쵸, 기분 좋은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그런 이제 가치, 이런 그로 인한 좀 안정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뭐 기관 투자들이 아래에서 사고 있다,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무서워하고 가격도 실제로 빠지고 있고, 그렇지만 기관 투자들은, 그리고 또 고래들은 장외 거래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저는 좀 확실하게 좀 팩트에 근거한 이제 방송 영상을 드릴 거고요. 자, 미국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슈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왜 암호화폐가 앞으로는 금융의 중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찍어드린 영상에서 그 어떤 투자분님께서, 우리 수아님께서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제가 우리 좀 늦게 해가지고 한번 그 답변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스큐 지수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사이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지난번에 제가 그 CBOE, 미국의 옵션 거래위원회에서 스큐 지수를 통해서 블랙스완, 바로 미국 증시의 급락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었죠. 자, 이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우리 편집자 통해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정 댓글 보시면 스큐 지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넘어가면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는 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영상을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어떤 영상이냐, 그 제목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좀 상당히 좋은, 기분 좋은 이슈죠. 기관 투자들의 이제 암호화폐 매입,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자, 미국의 대기업이죠. 나스닥 상장 기업,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그렇죠, 38,25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38,250개다. 엄청난 거죠? 이거를 매집하면서 비트코인 쪽에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미국의 SEC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고를 하자마자 바로 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돈이 얼마냐면 1억 7,5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고 나왔고요. 자, 1억 7,500만 달러는요,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3천억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돈이고,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까?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과연 그 기업의 준비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기본 회계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기본 회계 자산으로 결정을 했고 SEC에 보고를 했고 SEC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뭐예요? 그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도 준비금으로서 자금을 가지고 있구나, 자산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정말 음지에서 이제는 준비금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가치,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다, 상당히 기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미국발의 이슈들이 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의 은행감독협회에서 뭐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은행업을 지금 허가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요, 미국의 은행감독협회, 똑같습니다. 미국 감독협의회죠. CSBS에서
이게 미국의 은행 감독 협의회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암호화폐 기업을 예전에는요 한 주별로 암호화폐 기업을 승인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상당히 조금 부정적은 아니지만 조금 까다롭게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제는 CSB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암호화폐 기업을 그렇게 주별로 하지 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전국 모든 주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예전에는 각 주별로 기업들이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미국의 전체 주에 암호화폐 기업을 승인을 할 테니 해봐라. 그렇죠.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규정을 적용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그 페이팔, 그렇죠. 페이팔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금융에 대한 이동이 완료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팔, 그리고 코인베이스, 리플 등등등등 78개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냥 어느 주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통화감독청의 이번에 그 브룩스 회장 대행도 또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 이번에 CSBS의 이번 행동은 미국 전역의 주 법률과 인허가 제도의 기초에서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난제를 완화시킨다. 그쵸. 지금 현재 전통 금융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각 주별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번에 전국으로 허용시키면서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통일된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감독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은행감독협의회에서도 암호화폐를 전국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말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잃는 투자자들이 있고 뭐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당연히 나눠집니다. 암호화폐 가치도 올라가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또 힘든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고,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크게 할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전처럼 불나방처럼 급등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치를 보고 그리고 지지를 보고 좀 이제 유입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와야지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CSBS에서 또 이제 이번 프로그램은 시작이지 종착은 아니다. 이번 변경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수익 실현을 못하고 계속 이전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하는 방법을 바꾸시고 조금 더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계속 열어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헌트라는 코인이 상장하고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 장세를 바라보고 있던 분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 38%까지 내려갔죠.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실현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코인들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시장도 급등하면서 뭐 이슈도 찍어드리면 당연히 저도 더 좋겠죠.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